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그 오늘 163강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서울시에서의 재개발 사업들 어느 재개발이 가장 핫한 이슈와 그리고 또한 재개발 사업지 등을 이끌고 있는가, 바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이제 신통에 대해서 또 공공기획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 12월 말 안에 첫 번째 공모지의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 케이스로서의 그런 신속 통합 기획이 정말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속 통합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분석들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1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고수비급 163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이제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안내 책자로 준비를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정비 지원 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 방향과 변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기존에는 그런 정말 복잡한 절차와 그리고 또한 심의를 받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 또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정말 그 동네 한 동네에 오랫동안 이제 노후된 주택에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명품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수요들에 대비한 재개발 사업이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속통합기획이고, 신속한이 가장 중요하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서비스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세 단계 정비 계획을 세우고요. 건축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건축 설계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는 절차를 과정 속에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각각의 단계 속에서 정비계획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건축 설계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그런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에 대한 가이드 제시,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시에도 사업 절차와 심의 간소화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수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속통합 기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이겠다. 바로 서울시와 공공이 이제 조금 섞여 있는 거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서울시와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구와 함께 주민들이 주가 돼서 움직이는 민간 추진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완화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서 그런 승인, 인가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높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35층 이상의 규제, 50층 규제, 뭐 이런 그 부분들, 뭐 한강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의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제한들이었죠. 2종 주거지역의 7층 제한들이 이제 완화시켜주는 규제 내용이 같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규제를 풀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저밀도 저이용의 역세권들이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기존 역세권 주거단지일 경우에는 저밀 주거 개발로 인해서 300%까지 제한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복합 고밀도 개발들을 같이 함께 업무와 또 주거가 형태가 혼합돼서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거단지에서는 300%에서 700%까지, 즉
굉장히 2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일단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경관지구라든가 또는 자연녹지지구들 전용 주거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의 제한으로 인해서 슬럼화됐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뭐 30%라든가 4층까지 못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전용 주거지역들과 경관지구에 그런 정비 사업에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건폐율을 50%까지 올리고 그리고 신통합기획을 구성을 했었을 시에는 이제 5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정비구역을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던 것이 바로 신속통합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용시설들에 있어서도요.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도로라든가 녹지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되겠는데 이런 지역들 따로 공공시설로만 이용을 해야지 같이 함께 혼용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활용성들을 증대시켜서 정말 입체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죠. 공공시설 윗분 상단부에 이제 상단부에는 뭐 연결 통로를 제시를 한다거나 또는 공원의 지하 공간들을 연결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상하부의 그런 입체적인 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부 체납에 그런 의무적인 도시 계획 도로들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도로와 단순히 공원이 아닌 앞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같이 함께 공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뭐 공공시설의 보행 통로뿐만이 아니라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이런 기부 체납을 수용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조금 더 신속한 그런 계획들과 공사와 그리고 또 아파트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별도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인데 요거를 이제 동시에 수립을 하면서 한 단계 빠르게 움직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도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앞으로는 약 5명에서 9명 정도의 정비사업 전담 분과위원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굉장히 그런 합의점을 이루기가 조금 더 편리해지고 용이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특별분과를 수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심의도 역시 건축심의뿐만이 아니라 교통심의, 환경심의 모든 심의위원회가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심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사업들 바로 2022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통합 심의를 통해서 건축, 교통, 환경 모든 심의위원회가 한 곳에서 한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자,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들어도 잘 모르실 것 같으신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현행에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 검토를 자치구에 통과를 하고 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기본권 그런 계획들의 수립들과 함께 정비 계획이 수립되는데 필요한 기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구간들에서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기간들이 줄여지게 된다면 신속통합기획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 즉 5년에서 약 2년 정도의 기간으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2년이란 시간 그리고 또한 신속통합기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동의율을 뭐 10% 또는 30% 50%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생략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동의율을 구성하고 30% 이상을 구성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굉장히 그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 정도의 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고요. 신속통합기획은요. 그리고 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도 2분의 1 단축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예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빠르게 재정비 사업들,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 바로 4군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기로 굉장히 노후도가 심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지난 7월 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범 케이스로서 어떻게 구성이 될지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말에 이제 25군데 지역들을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은요. 공공참여 정비사업들, 즉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참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주가 돼서 SH와 LH가 주가 돼서 주민들이 협업하는 관계로서 사업 시행과 뭐 시공사 설립이라든가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사업과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계획적인 부분에서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업 절차를 조금 더 유연한 관리로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겠다. 또 도시에 대한 규제들을 이롭게 용이하게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공공이 함께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1차 공모에 많은 지역구들이 굉장히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동의율이 60%, 70% 되는 지역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102군데, 102군데 정도의 그런 구성을 통해서 많은 기대감을 모았었던 사업이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재개발의 절차들이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의 장기화들이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 단축되고 기존의 정비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설계 그리고 심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서울시가 주가 돼서 민간과 같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사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9월 달부터 이제 10월 23일까지 첫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큰 흥행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군데의 그런 사업지들이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뭐 1차 심사에서 약 30군데가 이제 탈락을 하고 지금 올해 이제 12월 말에 신통 첫 재개발 후보지가 25군데로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2만 6천 호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25개의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다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앞으로는 선정 구역들에 대한 그런 투기 방지 시스템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2차, 3차 공모가 진행되는 곳들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유망한 지역들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선정 이후 진행되는 신속통합 기획, 즉 내년, 내후년에 진행되는 이런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재개발의 사업지로 좋은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무분별하게 이제 뭐 투자 금액이 적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겠죠. 될 수 있는 지역들, 서울 재개발 투자
철저한 분석 같이 함께 세미나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재개발이 이제 진행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정말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실 수 있도록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역세권 소액 갭 투자 노하우도 같이 함께 세미나 주제로서 같이 함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소규모 그룹으로 이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약 필수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개인 면담 상담 같이 함께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개인 상담 요청하시면은 따로 날을 잡아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다세대 주택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19.83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6평 정도가 되겠죠. 시세는 5억 9천에서 5억 9,500만 원 정도인데, 이곳은 앞으로 9호선 샘터공원역이 진행되는 곳에서 역세권 1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 될 것이다.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앞으로는 9호선 샘터공원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9호선들이 연장선으로 2차 구간, 3차 구간 연장될 때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가격이 급상승한 모습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지역들 먼저 투자할 걸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죠. 이곳 역시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 도보 1분 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샘터공원역이 생기기 이전까지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학군이면 학군, 주변에 숲세권, 공세권이 굉장히 잘 밀집되어 있고, 또 쇼핑몰이 구성되는 몰세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역까지의 거리가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세권과 주변 지역으로서의 비즈밸리뿐만이 아니라 고덕 비즈밸리, 그리고 또한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지하철 노선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직주 근접성이 장점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우수하고요. 재개발의 가능성이 유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충족되어 있다. 그리고 재개발 호재뿐만이 아니라 고덕 비즈밸리의 업무타운뿐만이 아니라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그리고 교통 편의시설로서 9호선의 연장선들이 예정된 곳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고덕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잠시 뒤 재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변에 고덕 비즈밸리 업무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통의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은데요. 9호선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5호선을 이용하거나 또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바로 주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주변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진출입, 그리고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고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덕하면은 정말 신축 아파트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라시움을 포함한 뭐 아르테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들 이미 20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신축 가격대, 앞으로 재개발이 됐었을 때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고덕에서 서울 도심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하죠. 9호선이 지나가고요. 5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도심 CBD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지역들, 그리고 강남 국제유료 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까지 서울 3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이 바로 고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흥행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고덕 지역도 신통을 지금 현재 추진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덕 1지구가 신통에 지금 현재 진행을 했고, 동의율이 뭐 30%가 넘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지역은,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고덕 2-2지구, 지금 부동산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변에 샘터공원뿐만이 아니라 녹지율이
굉장히 좋고 학군이 잘 구성되어 있는 초품화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역세권이 들어가는 초품화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정말 최상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덕 비즈밸리가 또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 숲세권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아파트가 생긴다. 정말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 바로 내 집 앞 샘터공원역이 생긴다.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따라서 세종시까지 앞으로는 1시간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즉 경부선이라든가 중부선의 교통의 흐름들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동남권의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세종항 고속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세는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이고요. 전세는 먼저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3억 3천만 원의 전세 예측 금액과 주변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 2억 6천에서 2억 6천 5백, 2억대의 투자 금액으로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한다.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약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8천에서 2억 8천 5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역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1.5룸 오피스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실투자 금액은 5천에서 5,3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곳의 임차 수요, 직장인들의 그런 풍성한 모습들에서 임대 놓기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 많은 업무시설 그리고 교통의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개발 호재가 특출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 바로 강남구이고요.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바로 강남구. 그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률 또한, 공시지가의 상승률 또한 항상 최상위에 기록하는 곳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수요의 풍족함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의 편리시설. 직접적으로 역삼동은요, 지금 2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2호선 역삼역을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분당선이 연장선이 개통이 된다면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까지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다중역세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쪽에는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사업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잠산대청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보면 강남권에서 중심은 논현동과 역삼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삼동은 바로 강남역 상권을 이용하거나 테헤란로의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에 있어서도 국제기록 복합지구 조성 사업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사업들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 265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일자리 창출을 122만 명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GTX A 노선과 어떻게 보면은 C 노선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례 신사선뿐만이 아니라 신분당선의 연장선들 그리고 GTX들이 바로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매매 가격입니다. 1.5룸 방 하나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에서 굉장히 프리미엄급 그 신축의 그런 특수성들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세는 4억 6천에서 4억 7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6천에서 6천 5백만 원이 되시겠고요. 자, 오피스텔의 장점은 대출이 활용이 가능하고 월세 수익이 높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30에서 140만 원 대출 금액 제외하신다면 갭 투자 정도의 비용이 되겠네요. 1억 1천에서 1억 2,500만 원까지의 실제 투자 금액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역세권 소액 갭투자 노하우와 서울 재개발 투자 분석 매주 일요일 1시에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1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선착순으로 예약해 주셔야 되겠고요. 강남 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 1대1 개인 상담도 매주 화요일 또는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들이 모두 매수를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는 좋은 그런 부동산을 선점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약간 조정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부동산이 지금 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